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국이 피면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른 빛으로 물든 꽃잎을 마당에 가득 심어 놓고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좋아했으니, 그저 그가 떠난 뒤에도 습관처럼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이 모든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 석진 씨의 젊은 시절, 그리고 미희라는 낯선 이름. 수국이 처음 피었던 날처럼 저희 삶도 그렇게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 진심과 변덕, 그 사이 어디쯤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저 윤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의 감동이 2배가 됩니다. 수국의 비밀. 수국이 피면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른 빛으로 물든 꽃잎은 경북 안동의 기와집 마당을 가득 채우고 홀로 남은 내게 매년 잊었던 기억들을 되살려줍니다. 남편 석진 씨가 떠난 뒤로 매년 여름이면 마당에 수국을 가꿉니다. 푸른 빛으로 곱게 물든 그 꽃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수국을 가꿀 때면 마당 가득 퍼지는 푸른 빛이 마치 그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올해로 73입니다. 아이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지내지만 나에게 남은 건 이 꽃들과 오래된 기억뿐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막내딸 수연은 대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지만 집안에 홀로 있을 때면 석진 씨의 빈자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더군요. 석진 씨가 젊었을 때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그의 손글씨를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펼친 순간 제 삶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의 첫 장을 넘기자 석진 씨의 17살 시절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가 고등학생 때 만난 소녀 미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며 낯선 이름에 마음이 묘하게 끌렸습니다. 6월 10일 맑음 미희와 학교 뒷산 산책 봄바람 선선했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석진 씨의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머릿속에 젊은 석진 씨와 미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석진 씨의 표정까지.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6월 15일 크림 미희가 수국을 좋아한다고 함. 토양에 따라 색이 변한다고. 이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수국이라니 지금 내 마당에 피어있는 꽃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석진 씨가 처음으로 수국을 심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걸까요? 그의 글은 간결했지만 저는 미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꽃이 참 신기해요. 같은 꽃인데 토양에 따라 색깔이 변한대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 변할까요? 저의 머릿속에서 미희의 말투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섬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지요. 저는 수국 앞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석진 씨를 상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월 2일 비 미희와 약속 수국 한 송이 들고 기다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 오는 날 수국을 들고 서 있는 젊은 석진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두근거리는 마음이 마치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떤 기분으로 그녀를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멀리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미희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미희와 함께 갔던 그 하천에서 그녀가 물살에 휩쓸렸다. 내가 잠시만 더 빨리 달려갔더라면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석진 씨의 글에서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미희와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하는 듯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미희는 내게 말했다. 오늘 하천에 수국이 피었대. 같이 보러 가자.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희라는 이름을 되뇌며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미희라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미희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활짝 핀 수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꽃이 이렇게 푸른 이유가 있었구나. 나만을 위한 꽃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석진 씨의 일기 속 문장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희와 함께 걸었던 산책길, 그녀가 좋아했던 수국, 그리고 석진 씨의 죄책감까지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석진 씨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알았다면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석진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혼자만 아파했나요? 나는 당신 곁에 있었는데. 마당으로 나가 수국 앞에 섰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만지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로 당신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며칠 동안 석진 씨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때로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라니, 나는 그의 인생에서 대체 어떤 존재였던 걸까?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마당의 수국이 더욱 푸르게 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석진 씨의 깊어지는 죄책감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수국의 꽃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진심과 변덕이라는 상반된 의미에 저는 놀랐습니다. 수국은 그 색깔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진심과 사과를 상징하며 석진 씨가 미희를 잃은 슬픔을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반면 핑크색은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석진 씨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국은 진심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변덕도 의미한다니 석진 씨의 마음도 이렇게 복잡했던 걸까? 이제 수국을 볼 때마다 석진 씨의 진심과 그들의 사랑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그들의 관계의 순간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꽃들은 우리의 사랑처럼 때로는 변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변하지 않았구나. 저는 수국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시간이 지나면서 석진 씨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차분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희를 위해 처음 심었던 꽃이 수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꽃은 윤정을 위한 것이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진 씨가 미희를 향한 죄책감을 품고 살았지만
결국 자신의 마지막 사랑은 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활짝 핀 수국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요. 석진 씨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일기장을 읽고 난 후 저는 석진 씨의 과거 행동들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의문이었던 몇 가지 일들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매년 6월 초 석진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봄의 끝자락을 즐기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날이 미희의 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갔고 돌아올 때면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당신 어디 다녀왔어요? 라고 물으면 그는 늘 그냥 옛 친구 생각이 나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그 옛 친구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우리 결혼식 날의 일입니다. 식을 마치고 석진 씨가 저에게 작은 수국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지만 저는 그저 감격의 눈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 꽃에는 미희에 대한 작별 인사와 저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새겨보니 석진 씨의 삶 곳곳에 미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채로 저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끝까지 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미희가 살아있던 건 아닐까? 석진 씨의 일기 속 문장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의 글에는 미희를 잊지 못하는 마음과 함께 그녀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석진 씨의 마음 속에 미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진 씨의 일기장을 곁에 두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희가 사고로 죽지 않았다면 그녀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혼란스러운 밤을 보내고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석진 씨의 글 속에서 미희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그 문장에서 저는 석진 씨가 미희를 잊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몇 주 후 큰아들 민호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과 대화하는 동안 저는 석진 씨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도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미희라는 분을 잊지 못했더라도 그분과 함께한 시간은 어머니와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민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석진 씨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민호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옛 친구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어머니께 전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다름 아닌 미희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석진 씨의 또 다른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희의 동생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진이 형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형은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제게 주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때가 되면 꼭 윤정 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석진이 형이 윤정 씨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진실들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희는 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진 씨가 저에게 남긴 일기장과 미희의 동생이 전한 이야기 사이에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왜 석진 씨는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민호도 이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남기신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수국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희의 동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석진이 형이 제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일기장에는 이의 누나가 하천에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희 부모님이 강요하셔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석진이 형은 그 사실을 알고 큰 상처를 받았다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석진 씨가 미희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했던 이유가 그녀를 잃은 상실감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살아있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미희의 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석진이 형은 윤정 씨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라면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서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한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책은 석진 씨가 생전에 자주 읽던 시집이었습니다. 책을 주워들었을 때 그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봉투 위에는 석진 씨의 필체로 윤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석진 씨의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석진 씨와 미희가 있었고 뒷면에는 우리의 마지막 날 1960년 6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석진 씨가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남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당에 핀 수국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이제 그 꽃잎 하나하나가 비밀을 품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석진 씨의 마지막 말을 읽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석진 씨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지만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윤정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남긴 두 개의 다른 이야기 때문에 먼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고 당신에게 상처 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완전히 숨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희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잃은 슬픔을 견디기 위해, 그리고 당신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희는 살아있었고 다른 사람과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윤정, 당신을 만난 후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희는 내 과거였고 당신은 내 현재이자 미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남긴 이유는 내가 떠난 후 당신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기억만을 간직하길 원한다면 첫 번째 이야기를,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하고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석진 올림.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수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푸르게 피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는 그저 이 꽃을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여보,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수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꽃들은 이제 단순히 석진 씨의 첫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잡하고 깊은 사랑의 역사,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슬픔도 조금은 흐려지겠지. 수국의 색처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푸른 꽃잎들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석진 씨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사랑만큼은 진실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손주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수국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우리 집 수국이 이렇게 예쁜지. 그래?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꽃잎마다 가득 차 있어서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석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 행복해요. 우리의 수국은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꽃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 거예요. 수국 꽃밭에 부는 바람이 마치 석진 씨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국의 푸른빛처럼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한 채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일기를 덮으며 저는 그를 온전히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국이 다시 피어날 때마다 그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란 어쩌면 다 알지 못해도 끝내 붙잡게 되는 마음인지도 모르겠네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